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현금 지원금 11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받지 않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현금 지원금 11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지금 사용 중인 상품보다 얼마가 이득인지 확인만 해보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555-3312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묘한 경계선, 리크루팅과 템퍼링의 결정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미 프로농구 NBA를 좋아하다 보니까 참 영어 단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리크루팅과 템퍼링, 어떻게 본다면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의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지만 또 정확한 정의를 제가 제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리크루팅과 템퍼링은 주로 오프시즌 때 많이 일어나죠. 물론 시즌 중일 때도 있지만 주로 이 두 가지 단어가 통용되는 곳은 오프시즌입니다. 자, 최근에 마커스 스마트가 LA 레이커스로 합류했죠. 그런데 루카 돈치치의 리크루팅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루카 돈치치가 나한테 전화를 여러 번 걸었다. 루카 돈치치가 나를 간절히 원했다. 돈치치에게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는 워싱턴 위저즈를 떠나서 우승 후보팀에서 뛰고 싶어 했거든요. 공교롭게도 스마트가 10년 가까이 뛰었던 보스턴은 스마트를 트레이드로 내보내자마자 우승했습니다. 이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그리고 마커스 스마트도 이제 전성기가 확연히 꺾였고 이제 7, 8년 정도 남았는데 우승하고 싶죠. 그런데 때마침 NBA 최고의 빅마켓에서 또 그 빅마켓을 지탱하는 에이스가 나를 불러주니 고마울 따름이죠. 그래서 스마트가 결국에는 레이커스의 부름을 받고 돈치치의 애정을 받으면서 레이커스의 골든 퍼플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자, NBA 오프시즌마다 슈퍼스타급 선수가 영입을 위해서 자신이 선호하는 선수를 리크루팅하는 게 관례죠. 리크루팅 말 그대로 그냥 스카우트 해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설득해서 우리 팀에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크루팅과 템퍼링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존재합니다. 일단 리크루팅은 합법입니다. NBA에서 리크루팅을 제재하진 않아요. FA 시장이 열린 이후에, 즉 정해진 날짜 이후에는 팀 또는 선수가 특정 선수에게 정식으로 영입을 제안하는 행위를 리크루팅이라고 해요. 어디까지나 합법이고요. 또 NBA 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NBA 사무국에서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돈치치가 스마트한테 스마트 형은 보스턴의 심장이었지만 이제는 심장 색깔 바꿔볼래? 나는 형을 간절히 원해. 형은 2022년에 디포이였잖아. 나는 형의 외모도 마음에 들어. 형 와줄래? 이게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템퍼링은 다릅니다. 템퍼링은 일단 위법이자 불법이에요. 템퍼링은 구단주, 단장, 감독, 구단 직원이 계약 허용 시점 전에 구단 관계자나 선수와 접촉을 하는 거죠. 혹은 선수 에이전트와 접촉을 해서 영입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템퍼링이 적발되면 벌금 또는 드래프트 픽 박탈 등의 제재를 부과합니다. 사전 접촉하지 말라는 거죠. 리크루팅은 FA 시장이 열린 이후에 접촉하는 건 괜찮다. 하지만 그 전에 기점을 지나지 않고 그 기점 전에 해버리면 불법이자 템퍼링이 되는 겁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템퍼링이 적발된 사례들이 있죠. 2017년 LA 레이커스가 대표적입니다. LA 레이커스는 FA가 아니었던 폴 조지 대리인과 접촉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사무국에게 적발되죠.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아무리 NBA 구단이 돈을 많이 벌어도 5만 달러도 아니고 50만 달러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리고 NBA가 공식 조사를 진행했고 또 주도하면서 레이커스와 폴 조지의 사전 접촉을 적발해냈어요. 그러니까 폴 조지는 인디애나 떠나고 싶어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레이커스로 가지 못했고 OKC로 갔고 OKC에서도 카와이 레너드의 부름을 받고 트레이드 요청하면서 또 클리퍼스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지 못하고 은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2017년에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2020년 이런 엉망인 일처리에 밀워키 벅스 빼놓을 수 없죠. 밀워키 벅스 존 호스트 단장이 이때도 재임하고 있었는데 FA 협상 이전에 보그다노비치와 계약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템퍼링이 적발됐죠. 당연히 계약은 무산됐고요. 그리고 밀워키는 2라운드 지명권을 박탈당했습니다. 템퍼링 때문에 협상이 아예 무산됐죠. 그래서 이때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 야 이거 진짜 야니스 빡치겠는데? 왜냐하면 호스트 단장이 몇몇 실수들이 있었잖아요. 또 뭐 드래프트 픽을 통해서도 제대로 된 선수를 지명한 결과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같은 유럽 출신이고 또 야니스가 원했던 보그다노비치를 이런 식으로 데려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때 위기설이 많이 나돌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에 뉴욕 닉스입니다. FA 개시 전부터 제일런 브런슨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했죠. 그 다음에 닉스는 이에 앞서서 제일런 브런슨의 아버지인 릭 브런슨을 어시스턴트 코치로 영입합니다. 아주 밑밥과 니주를 잘 깐 거죠. 그리고 FA 시장 개장과 동시에 브런슨과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일각에서는 이거 템퍼링이다. 아버지 데려온 것도 그렇지만 FA 시장 열리기 전부터 일단 브런슨 캠프랑 뉴욕이랑 계속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돌았고요. 결국 NBA가 조사했는데 템퍼링이 적발됐죠. 그러면서 2025년 2라운드 지명권, 올해 지명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쓰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박탈당하면 그래 뭐 2라운드 지명권 필요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선수 한 명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행위죠. 결국에는 브런슨을 데려왔고 브런슨이 뉴욕의 새로운 왕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는 누가 봐도 템퍼링이 있었고 실제로 적발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에 필라델피아 데리 모리 사장이 있죠. FA 시작 전에 제임스 하든이 계약의 일부를 포기합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죠. 왜냐하면 하든은 우승에 목마르니까 팀 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필라델피아는 PJ 터커 등의 영입을 위해서 셀러리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전 합의 가능성이 좀 약간 보인 거죠. 아니나 다를까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필라델피아가 빠르게 PJ 터커와 계약을 발표합니다. 결국 걸렸고요. 2023년, 2024년 2라운드 지명권 박탈당했습니다. 만약에 이 지명권 1라운드짜리를 없애버리잖아요. 예전에 조 스미스가 뒷돈 맞다 걸린 것처럼. 그러면 템퍼링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그 근간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거예요. 1라운드 지명권 박탈은 완전 다른 얘기니까. 근데 2라운드 지명권 정도 오케이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NBA 팀들은 그래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2라운드 지명권을 내보내면서 우리가 템퍼링 사전 접촉해서 이 선수 데려올 수 있다면 그냥 내가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는 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2라운드 지명권 아니라 1라운드로 바꾼다? 템퍼링은 아마 NBA에서 자취를 감출 겁니다. 자, 반대로 리크루팅의 모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에 마이애미 히트죠. 모범 사례라고 하고 마이애미의 빅3를 얘기하는 게 좀 희한하긴 하지만 르브론 제임스와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시 조합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이 리크루팅을 누가 주도했냐면 드웨인 웨이드였죠. FA 시장 전부터 웨이드가 르브론 보시와 꾸준히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딱 이 멤버가 4년 뛰었거든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파이널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우승 2번, 2012년과 13년, 준우승 2번, 2011년과 14년, 결성 첫 해와 결성 마지막 해는 우승하지 못했고요. 그 사이에 백투백 우승을 차지했었죠. 하지만 저는 리크루팅과 템퍼링의 아주 교묘한 경계선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입을 맞췄다는 게 사실은 중론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리딩팀 때 크리스 보시, 드웨인 웨이드, 르브론 제임스가 한 팀이었고 그때 우리가 마이애미에서 모이자는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는 시카고가 후보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가 이 세 명을 동시에 영입할 만한 용기가 없었고 결국에는 마이애미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마이애미로 오게 된 게 펜나일리 회장과 드웨인 웨이드의 주도였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템퍼링, 그 다음에 리크루팅의 절차를 거친 거죠. 그런데 결국 그 템퍼링이 NBA 사무국으로부터 걸리지 않은 건 올림픽 때 했던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뭐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중론은 베이징 올림픽 때 입을 맞췄고 2010년에 리크루팅을 해서 빅3가 결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한 팀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바로 2016년이었고요. 바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게 3대1로 이기고 있다가 3대4로 뒤집혔던 바로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케빈 듀란트를 데려오죠. 그런데 그냥 데려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리크루팅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디 그린,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안드레 이거달라 등등이었고, 파이널이 끝나고, 즉 드레이먼드 그린이 이끄는 골든 스테이트가 클리블랜드에게 1대3에서 3대4로 뒤집힌 이후에 결국에는 그린이 듀란트에게 직접 전화합니다. 우리 너에게 관심 있어, KD. 너 OKC에서 우승 못하잖아. 우리 팀 올래? 그리고 나서 전화 통화하면 안 되죠. 직접 대화를 보고,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끝나고 나서 케빈 듀란트가 햄튼,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아주 유명한 휴양지가 있습니다. 그 햄튼으로 여행을 가죠. 그런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안드레 이거달라, 드레이먼드 그린,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이 전부 다 듀란트를 설득하기 위해서 햄튼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설득에 성공하고 계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현지에서는 그 멤버를 햄튼5라고 했어요. 햄튼에서 결성된 빅5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결과는 달콤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파이널 우승했고요. 준우승 1회 2019년에 달성을 했었죠. 자, 그리고 듀란트는 우승했을 때 전부 다 파이널 MVP를 받으면서 결국 골든스테이트로부터 영구 결번까지 약속을 받습니다. 함께한 세월은 3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승이 2번이었고 듀란트가 파이널 MVP를 받았기 때문에 듀란트의 선택도 옳았다고 볼 수 있겠죠. 듀란트가 골든스테이트 아니었으면 저는 무관으로 남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반대로 리크루팅으로 망한 사례가 있죠. 바로 LA 클리퍼스인데 LA 클리퍼스 2019년에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를 결성합니다. 리크루팅 주도자는 레너드였고요. 굉장히 특이하게도 레너드가 이 당시에는 클리퍼스 유니폼을 입고 단 한 경기도 뛰지 않았을 때였어요. 다만 그래, 내가 클리퍼스 갈게. 대신에 그 조건으로 폴 조지 데려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폴 조지랑 같이 내가 클리퍼스에 뛰면 클리퍼스랑 계약할게. 클리퍼스는 바로 움직임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OKC 쪽을 찾아가서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비롯해서 1라운드 픽 다발을 뿌리죠. OKC도 당황스럽죠. 폴 조지가 퍼스트 팀에도 뽑혔고 OKC에서 MVP 3위에도 올랐는데 갑자기 트레이드를 요청하니까. 하지만 이게 결국 OKC 우승의 밑거름이 됐고 클리퍼스는 완전히 망한 사례가 됐죠. 결국에는 클리퍼스가 트레이드로 조지 영입을 성공했지만 결과는 이 두 명의 슈퍼스타가 그냥 걸핏하면 부상으로 번갈아 빠지면서 우승에 실패했고요. 파이널 진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대실패로 돌아갔죠. 그리고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라는 어떻게 본다면 정말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자산도 내줬고 1라운드 픽까지 소모했기 때문에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뼈아픈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팀은 바로 브루클린 네츠죠. 브루클린 네츠는 케빈 듀란트와 카이리 어빙 조합을 2019년 LA 클리퍼스와 같은 해에 결성합니다. 리크루팅 주도자는 카이리 어빙이었고요. 보스턴 셀틱스에서 언해피 띄우고 셀틱스 팬들과 완전히 척을 지면서 브루클린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브루클린이 본인의 고향이기도 했고요. 올스타전 기간에 만나서 듀란트와 어빙이 어느 정도 상호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듀란트가 골든스테이트를 떠나서 브루클린으로 가게 되죠. 심지어 그 이듬해에는 2020년 제임스 하든까지 합세하면서 오랜만에 슈퍼팀이 결성됩니다. 어빙, 듀란트, 하든이면 자타공인 슈퍼팀이죠. 자, 하지만 놀랍게도 이 세 명이 함께 뛴 경기가 고작 16게임이었어요. 말이 안 되죠. 번갈아 빠진 겁니다. 부상, 어빙의 백신 접종 거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결국 되면서 이 세 명의 도합 출전 경기가 16게임. 비극으로 끝났죠. 컨퍼런스 결승 무대 밟지 못했습니다. 우승에 가깝지도 않았어요. 결국 챔피언을 위해서 모였지만 코로나19, 그 다음에 또 어빙의 그런 태업, 또 하든의 햄스트링 부상. 근데 하든은 자기 몸을 갈았어요. 근데 듀란트도 잦은 부상이 있었고 결국에는 쓸쓸하게 해체하게 됐습니다. 자, 사실 NBA도 괴물들이 뛰는 곳이지만 사람들이 또 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와 뜻이 맞는 선수들, 내 플레이를 상호 보완해 줄 수 있고 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들과 함께 뛰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리크루팅이 성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 리크루팅에 앞서서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템퍼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템퍼링과 리크루팅은 한 끗 차이지만 결국 그 시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NBA 사무국이 이런 것들을 정말 근절시키고 싶다면 벌칙을 확 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모든 리그를 막론하고 사실 템퍼링은 무조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걸리냐 걸리지 않느냐 그 싸움인데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수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이상 리크루팅과 템퍼링의 결정적인 차이점과 사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재밌게 보신 분들은 꼭 좋아요와 구독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NBA가 8월은 진짜 비수기 오브 비수기인데 재밌는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의 NBA에 대한 사랑을 식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